시간이 타임머신 프로젝트 끝! 돌아왔다. 정말로 돌아온 건가? 여기 어디에다 방까지 시간 여행 중이었는데. 자 오늘도 힘내서 타임머신 프로젝트 마무리 지어 봅시다. 타임머신 프로젝트. Yes. 본 프로젝트는 달라도 너무 다른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유후.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살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 마이 갓. Amazing. 우리는 너의 시간에 여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미의 시간 여행 방법을 연구했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이해해보는 시간도 시간 여행이다. 시간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사람의 시간을 이해할수록 그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해 연결되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서로의 시간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던 너의 시간이 이제는 궁금합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볼 수도 만질 수도 있는 것. 시간을 찾아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떠날 것입니다. 이번엔 아주 멀리로. 그리고 다시 이 시간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갈까?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의 시작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 많이 놀라셨지요? 오늘 회차의 시작 부분은 저희가 며칠 전에 마무리한 공연 타임머신 프로젝트의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희는 시간여행을 잘 다녀와서 다시 아주 멀리 떠날 채비를 하고 오늘 다시 이 시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든 구성원들을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새알심 녹음에 참여하게 된 양준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새알 녹음에 참여하게 된 배우 정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이번 새알 녹음 함께하게 된 최윤서입니다. 와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저희 원래 이제 배우 권용찬 씨와 작가 이주원 씨도 계신데 용찬 씨는 앞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여기 오기로 하셨고 주원 작가님께서는 일정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참. 또 새로운 공연에 연습에 참여하고 계셨어요. 아, 그렇구나. 좋은 일이네요. 네, 너무너무 참. 바쁘십니다. 네, 주원 작가님께서 아쉽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잔뜩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 전에 뭐가 많네요. 오랜만에 녹음이라.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새알의 새알심 팟캐스트 업로드를 기다리셨을 청취자 여러분께 10화라 업로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업로드 일정이 딱 공연이랑 겹쳐버려서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할 정신도 심지어 우리 휴재 공지를 올릴 시간도 없어서 건너뛰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간단하게라도 꼭 제때 휴재 공지를 해서 기약 없이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대신 이번 화에 아주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네. 컨텐츠를 기대해주세요. 쌓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예스. Amazing. 예. 성황리에 타임머신 프로젝트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아주 진짜 짙은 농도의 공연주를 보내고 4일 만에 만나는 건데 어떻게 좀 다들 좀 쉬셨나요? 어때요? 준하 씨. 네. 그 4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일단 저희가 공연주에도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자고 침대에만 누워있고 그러다가 수요일부터 바로 다시 공연 연습에 또 새로운 공연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와, 바쁘시네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대박. 민우 씨는요? 네, 저는 뭐 밀렸던 집안일도 좀 하고 운동도 공연 때 좀 못했으니까 2배를 열심히 잘 했고요. 그리고 약간 공연을 마치고 나니까 또 이제 약간의 그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내려고 뭐 글도 쓰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아주 잘 띵가띵가 놀았습니다. 왜 그 얘기는 안 하세요? 뭐요? 릴스를 엄청나게 보내시잖아요 지금. 아니 요즘에 지금 제 알고리즘이 네. 잭팟이에요. 웃긴 영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타율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받는 맞아. 영상마다 웃겨. 그렇게 좀 공허함을 채우고 계시군요. 네. 계시군요? 계시군요라는 말이 맞아요? 네. 계시나 계시네요. 보군요. 계시네요. 네, 계시네요. 윤서 씨는 어때요? 저는 공연 끝나고 다음날 또 바로 알바를 하느라고 와. 정신없이 보내서 화요일부터 좀 제대로 쉬었는데 늦잠을 아주 즐겁게 잤어요. 몇 시까지 주무셨나요? 일단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그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해가 질 때까지 잤습니다. 우와. 진짜예요. 사나 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아침 알바하고 나머지 시간 잠만 잤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한 3일 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좀 살아났습니다. 그 신생 아들이 통잠 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통잠을 자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네, 그래서 금방 4일이 흐른 기분이 드네요. 잠을 많이 잤더니. 어때요? 수민 씨는? 저는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공연 끝나면 저는 뭐 3, 4일이 아니라 한 달은 누워 있는 것 같거든요. 공연하느라고 못했던 것들도 좀 하고 하는 편인데 이번에 9명 저를 포함해서 9명, 8명에게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면서 일을 좀 나눠서 했는지 생각보다 우리 뒤풀이가 늦게 끝났잖아요. 한 7시쯤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침. 그랬구나. 그때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다음날 1시쯤 일어나서 그때부터 다시 연극 공장 풀가동 와우.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 제가 힘들지가 않아요 지금.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윤영 씨는요? 저는 약간 그 편도 부음 이슈가 있었는데 아팠군요. 그게 딱 다행히도 공연이 끝날 무렵에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네, 점점 그러니까 괜찮아지고 지금 있죠. 또 아까 낮에 만났을 때보다 네, 목소리가 더 괜찮아진 것 같아. 점점 정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몸소 증명하시네요. 네, 근데 네 그랬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긴장도 풀어지고 이래서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해 질 때까지도 주무시고 서경 씨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요. 어머, 그거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멋있게 말하는 게 늘었네. 무슨 공연인데요? 비밀이에요? 결혼식이요.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그래. 그래서 청첩장도 막 만들고 있고 웨딩 링도 받아왔고 보여주세요. 이야. 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딩 링을 받으러 서울에 갔는데 마침 옛날에 수민이가 이사하기 전 집으로 보낸 택배가 있어가지고
그거 받으러 옛날 집도 잠깐 들렸다고. 서울을 횡단하셨네요. 남양주에서. 겸사겸사. 네, 남양주에서 은평구까지 음. 횡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갔는데 매일매일 또 어디 갔지? 춘천도 한번 춘천 가서 부모님도 뵙고 한번 뵙고 오고. 오고. 머리도 하시고. 네, 머리도. 저희는 춘천으로만 미용실 가거든요. 아 진짜. 아. 그리고 네, 오늘이네요, 그게. 음. 하루 진짜 늘어지게 자고 다른 날들은 좀 바빴던 것 같아요. 나름. 제일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계시다니 기대가 됩니다. 그 공연이 어떻게 꾸며질지. 그 공연에 참여자 아니세요? 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공연을 일요일에 마치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4일이 흘렀는데 공연 끝나고 주변 반응들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연락도 안 하고 다들 이렇게 막 들어보니까 자고 쉬고 이러느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 나눠본 것 같은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주변 반응들이 좀 있으면 소개를 한번 좀 해볼까 봐요. 어떻게 좀 소개하고픈 주변 반응이 있는 사람. 저요. 제가 이제 개강했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다가 네네. 월요일 날 서양가창 그 저희 뒤풀이하고 다음 날에 서양가창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있던 우리 같은 연기과 사람들이랑 제가 모르는 후배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계셨는데 민우 공연 그렇게 재밌다며. 그 어제 공연이 끝났는데 너무 재밌다고 소문났다고. 너 그렇게 웃기다며. 뭐 공연 내용 그렇게 좋다며 이러면서 대박. 다들 그러더라고요. 대박. 평이 수업 시간에 좋았나 봐요. 월요일에. 이야. 공연을 연장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장해야 되나 봐요. 누가 보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기 선생님한테? 그걸 몰라요. 그래서 더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네. 왜냐면 서양가창 수업에서 제가 아는 친구가 2명밖에 없는데 나머지가 뭐 한 10몇 명 있는데 다 모르는 친구들이라. 빨리 졸업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랬습니다. 좋은 얘기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제가 맨날 새벽에 들어오고 이 모든 에너지를 쓰고 집에 가면은 꺼버리거든요. 굉장히 불친절해지고 예민해지고 부모님께 좀 가족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사나를 보고 있자니 본인들도 공연이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럴 수 야 있어. 이걸 어떻게 하니 보러 가야 돼? 어떻게 막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아니 어떻게 무에서 유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아니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밤새지 않았냐? 또 아버지께서는 첫 공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지? 그거 참 하고 저희 아버지는 시간 MBTI 검사를 못 해보셨잖아요. 목요일날 보셨으니까 그거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해드리지 집에서 그랬어요. 해드리죠. 그러게. 오늘 해드리세요 집에 네, 가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대한 마술을 하고 넘어왔더니 공연을 그냥 마술처럼 마법처럼 만들어버렸죠. 맞아. 그러니까. 그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니는 네. 공연 보시고 이렇게 후기를 카톡으로 항상 보내주시는데 이번에 보내주신 게 너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귀한 공연이었다고. 이모티콘을 막 하트를 이렇게 최고라고. 그리고 제일 깜짝 놀란 게 이 공연 그 장 앞에 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셨어요. 우와. 처음이거든요 이런 적. 그리고 우리 티켓을 배경화면으로. 대박. 근데 못 봤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수민이네 부모님은 아직 프로필 사진이 거대한 마술이. 이야. 또 있었다. 주변에 응. 구리에서 올라오신 지인분이 계셨어요. 구리에? 지리산 섬진강 근처에 사시는 그 성당 지인분인데 그분이 인스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 게시물에. 근데 50대와 20대의 고민이 같다. 같구나. 좋은 공연 보여줘서 고맙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러 가겠네. 라고 저의 지인, 제가 이모라고 부르는 네, 그분께서 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아버지 뵙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넷플릭스나 막 디즈니 플러스 이런 고자극 드라마 영화에 자기가 절여져 있다 보니 그 당시 공연을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좀 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난 날 어제 뵙고 온 건데 계속 뭔가 여운이 남고 생각할 거리가 계속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원래 잘 안 하시는데 대박. 처음에 그 아버님 반응이 기억나는데 끝나고 2층 올라오시면서 주머니에 딱 손 넣고 나를 딱 눈을 딱 마주쳤는데 어려워.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 딱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민우 그 보일러 사건을 민우 보일러 사건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민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네가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모르셨대요. 픽션. 근데 이제 민우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얘가 민우야. 이게 진짜구나. 뭐야? 이렇게 돼서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그런 걸 어떻게 공연에 쓸 수가 있어? 하면서 아빠 나름의 좀 좋은 칭찬의 표현을 해주셨어요. 끝나고 제 손을 잡고 악수를 한 10초 넘게 추웠겠다 뭐 어쨌다 이러면서 아닙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저 그것도 좀 기억이 나요. 그 마지막 공연에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너무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웃어서 그게 막 부끄럽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랑 엄마랑 웃음소리가 똑같거든요. 내 동생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자꾸 수민 언니가 웃어서 뒤를 계속 봤다. 그래서 제가 제 공연을 보고 너무 박장대소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그래서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나일 줄 알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 많았다. 실제로 수민 씨가 제 옆에 있었는데 분명 제 옆에 있는데 저 관객석에서 수민이가 웃고 있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여러 번 쳐다봤죠. 저도 백스테이지에서 있는데 수민 언니가 막공이어서 되게 신나게 웃으시나 보다 싶었거든요. 웃겨라. 그래서 좀 부끄러웠다.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그 웃음소리 때문에 너무나 에너지를 힘이 많이 마지막 맞아요. 힘까지 쫙쫙 뽑아낼 수 있었어요. 맞아. 제가 인상적이었던 후기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이 공연을 보는 동안에는 나도 같이 고민하게 됐고 공연을 다 보고 나서는 뭔가 내가 평소에 고민했던 거에 답을 좀 찾게 된 것 같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좀 덜어 있었거든요. 맞아, 그런 반응이 많았지.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공연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결책을 준 거지? 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갖고 있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되어준 혹은 뭔가 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공연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에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혹시 있으세요? 준하 씨? 저는 저희 가족들이 꼭 보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전라남도 순천에 계신 세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러 오셨고요. 근데 저희 형과 만나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형이 가기 직전에 제가 형 눈을 보면서 형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뭔지 알겠지 이랬는데 형이 딱 끄덕이면서 이런 거였구나 응원한다 이러고 딱 갔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 형한테는 배우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따라하는 것 그걸 담아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혹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실주의 연극 거기에 국한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뭔가 다큐멘터리 극이라든지 다양한 종류, 다양한 장르의 연극이 있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얘가 그걸 형이 그 순간에 딱 이해해 준 것 같아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그 형의 마지막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너가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컥하진 않으셨나요? 네, 전혀 울컥하지 않았고 이제 공연을 보자마자 바로 순천으로 내려가셨어요. 세 분이 차를 타고. 그래서 운전해서? 네. 그래서 형의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에 엄마 아빠한테 잘 전달해줘 라고 했는데 그게 잘 전달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뭐 따로 연락 안 하셨나요? 네,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네, 진짜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지 혹은 받아들이실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신지 그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윤서는 지인들 많이 보러 오셨잖아요. 네. 팬분들도 보러 오시고. 그러니까 뭐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나요? 저는 어제 제가 연기 스터디를 같이 한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공연 어땠냐고. 근데 다들 고맙다는 말을 해줬어요. 너무 좋은 공연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그런 창작 과정도 슬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연습했겠다 싶었는데 공연 보니까 무대에서 엄청 행복해 보이는 게 보여서 만약에 창작 작품을 하게 된다면 이런 공연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었고 자기는 이거 또 안 하냐고 난 이거 엄마 아빠랑 같이 보러 가고 싶다고 진짜? 부모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 혹시 향후 계획이 있냐고 저한테 막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극찬. 근데 그 평이 정말 많더라고요, 관객들이. 뭐 너네가 재밌어 보인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행복했죠. 맞아요. 그러네요. 정말 그럼요. 재밌었죠. 그럼요. 우리의 근황과 주변 반응들 극찬 일색이었던 참 감사한데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회차는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잘 마친 우리의 소회를 한번 나눠보고 미처 공연을 보지 못하신 청취자분들께도 우리 공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그런 회차로 꾸며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 17화에서 우리가 타임머신 프로젝트 홍보를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게 공연 전에 공개가 되는 에피소드라서 공연 내용에 대해서 스포일러 방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시원하게 공연도 끝났으니까 이 타임머신 프로젝트에 관한 소개를 좀 해볼까 봐요. 윤영 씨. 그래서 제가 지난 화에서는 시간 여행을 키워드로 하고 모두가 다른 이유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거나 떠나보려는 이야기라는 정도로 이 공연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요. 그 시간 여행이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으로 떠나본다는 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누군가를 이해해보기 위한 혹은 나를 알아보기 위한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서로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프로젝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저희는 모두 시간 여행에 다녀온 시간 여행자. 네, 시간 그렇죠. 여행자들이랍니다. 사실 이게 키워드였는데 이거를 말을 못해가지고 네, 좀 아쉬웠죠. 막 근질근질했는데 그리고 이 프로젝트 안에는 그래서 3가지 층위의 이야기가 동시에 존재했어요. 시점이나 시대, 이유나 목적이 각각 다른 세 층위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3가지. 1번은 우리 9명의 구성원이 서로의 시간을 여행해보고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 시간 여행기가 있었고 네. 2번째는 이주원 작가님의 작품 얼어있던 것은 세계, 네, 느리와 눈사람이 시간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있었고 3번째는 시간 여행자와 나의 이야기 시간 여행을 떠난 시간 여행자를 기다리면서 끝나는 나의 이야기 그렇게 3가지 이야기를 쪼개서 병치해 놓은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쪼개서 병치했다?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좀 복잡하게 네. 느껴지기도 하네요. 작품이 파편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앞 뒤에 연결이 서로 이제 눈사람과 우리의 이야기, 우리와 시간여행자의 이야기가 맞닿는 곳에서 계속 이야기가 바뀌는 네. 거라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인의 말을 빌려서 정리를 해보면 이 타임머신과 시간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F적으로 풀어낸 공연 MBTI F요? 네, MBTI 아. F요. F적으로 풀어낸 공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런 공연을 했는데요. 그 공연을 잘 마친 뒤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제가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이 공연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면 이 공연이 진행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인어프 라운지라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는 수민 씨와 서경 씨가 제일 먼저 가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극장을 찾는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디서 공연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소극장이나 블랙박스 극장도 좀 알아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대안 공간까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서경이 공간을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제가 옛날에 공연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 여기서 공연을 해봤구나. 네, 인어프 라운지라는 데를 사실 공간을 찾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던 시기에 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고려도 안 미안해, 해보시고 고려는 했었습니다. 극장을 막 찾아보시더니 뭐 제가 한번 데리고 갔죠. 수민이를 한번 보라고. 반해버렸구나. 네. 보자마자 이제 여기다. 마음에 쏙 들어서 수민이. 그때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랑 윤영이는 안 봤거든요. 그 공간을. 둘이 보고 와서 막 사진을 찍고 막 뭐 거의 막 PPT를 만들어서 진짜. 줌으로 우리에게 그 설득의 과정이 있었어. 설득의 과정이 있었어. 근데 난 또 레드팀의 역할을 충실히 했지. 절대 안 된다. 반대 의견이셨군요. 네,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느낌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됐었어요. 그 공간에. 그렇긴 해요. 그리고 사실 배우에게 힘든 공간은 맞아요. 극장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따로 조명 우리에게 익숙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일루전을 만들기 되게 어려운 공간이고 맞아. 관객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그러면 이제 고민할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네, 무한 수민교이기 때문에 믿고 그냥 간 거죠. 그래서 뭘 무한 수민교야. 얼마나 반대했는데. 이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윤영도 반대 의견이셨던 건가요? 그냥 거의 항상 중립이죠. 네. 편한 선택을 하시네요. 그게 가장 어려운 선택이에요. 아세요? 네, 약간 제 쪽이었잖아요. 약간 반대. 아니었어요? 저는 둘 다 좋아. 그냥 우리는 선택을 하면 돼라고. 레드팀 아니고 약간 핑크색 정도. 네. 그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저희 팀에는 사실 5명의 배우 그리고 드라마터그, 연출, 작가, 음악 감독이 있다 보니까 뭐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무대 감독, 조연출 선생님들은 모시지 못했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인어프 라운지라는 너무 좋은 공간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사장님들이 너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인어프 라운지는 사실 그 여러 공연도 하고요. 인어프 마켓이라고 여러 마켓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어프 라운지 인스타그램에 있는 소개를 좀 빌려오면 예술에 대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가게, 그림 대여, 공유 공간, 마을 예술 창작소, 전시 대관 뭐 이렇게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 좋아요. 참 신기한 공간이었어요. 따뜻하고. 맞아. 만약 이 녹음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이미 이번 달 인어프 마켓은 끝났겠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광흥창역 근처에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소개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있구나.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갔을 때 사장님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막 여러 이야기 마켓에서 어떤 것들을 파는지 좀 재미있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술가들은 예술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예술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 어떻게 지금 저한테 정리는 아직 덜 됐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남네요. 되게 지나가다 툭 하신 말씀일 네. 텐데 물론 예술가들은 힘들죠 라고도 하셨어요. 물론 힘들지만 아무튼 그렇게 인어프 라운지를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배우분들이시니까 좀 궁금해요.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심지어 그 관객 입장 1시간 전부터 2층에서 관객들을 모셔서 뭐 함께 차를 나눠드리고 대화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모두 다 몸소 겪으셨는데 그 과정 중에 좀 이런 게 좀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려 볼까 봐요. 윤서 씨. 제가 사실 찻집을 운영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제 소망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뤄봤는데 너무 운영이 잘 돼가지고 이제 공연 시작 5분 전인데도 막 준하 오빠가 내려가야 된다 하는데 제가 차를 계속 우리고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로서는 제가 막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은 아니어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관객들을 직접 만나고 공연장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준하 씨는요? 저는 일단 파트가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MBTI라고 그 다들 아시죠? 어떤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 거. 근데 저희가 시간 여행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MBTI 테스트가 있었어요. My Beautiful Time Information이라고 각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살아가는지 각자의 시간 유형을 검사해주는 그런 테스트였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공연 직전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막 얘기하다가 공연에 들어가게 됐는데 첫날에는 저희가 이 테스트 준비에 미흡해서 첫날 관객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진행을 못했었고요. 둘째 날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제대로 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한 토요일 낮 공까지는 그 호흡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막 나서서 말을 거는 편이 아닌데 그걸 의식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호흡이 굉장히 떠 있는 상태에서 공연에 들어가서 첫 장면을 끝나고 어떻게든 의식적으로 호흡을 눌러보려고 했는데 눌리지 않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토요일 저녁부터 좀 잡혀서 그 다음부터는 좀 여유를 갖고 너무 즐겁게 심지어 후계자도 키워가지고 일요일에는 네, 너무 즐겁게 그 관객을 맞고 공연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서 재밌었던 게 원래는 1대1로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두 분도 동시에 가능하세요 하면서 두 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두 분 하고 동시에 하고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기 손님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관객분들이랑 인사 다 하고 그 검사를 또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한 분만 하다가 두 분까지는 여유롭게 하다가 최대 많을 땐 세 분까지. 그랬어요? 네, 한 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윤서 씨의 친구분도 공연이 끝나고 하고 싶어 하셨는데 말을 못해서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최대한 공연 전에 받을 만큼은 다 받아놓되 이제 공연에 들어갈 직전이 되면 끝나면 제가 무조건 해드릴 테니까 여기로 올라와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고 이제 공연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공연 끝나고도 막 검사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비과학적인데도 다들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시고 또 약간 과학적으로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맞는 것 같다고 날 꿰뚫어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주 재밌게 검사를 하는 저도 재밌게 막 검사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에 또 공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준하의 얼굴로 만든 캐릭터로 어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코딩을 해가지고. 네. 이제 목소리를 다 녹음해 놔가지고 이제 준하. 저희 엄마 왈. 이거는 모두를 시켰어야 했다. 그랬을 때 공연의 의미가 진짜 배로 발생했을 수 있을 것 같다. 한 2시간 일찍 불러서 모두를 시켰어야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받으셨을 때 맞아. 그거를 받고 나서 공연을 보니까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걸 할 때 제가 그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생겨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돼야 마무리 멘트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인데 저희의 가슴팍을 보면 저희가 어떤 시간을 감각하는지가 적혀 있다. 그래서 왜 저희가 본인의 시간을 알려드리는지, 그리고 왜 저희가 저희의 시간을 보여드리는지, 서로의 시간이 같고 다른 게 어떤 의미가 발생하는지 공연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공연을 보니까 훨씬 좀 친절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흡이 너무 웃겼어요. 공연을 보시면 한없이고 그왜 공연을 보시면 가슴팍에 네. 써 있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요? 왜 가슴팍에 써 있는지 어떻게 그 그걸 왜 준하 입으로 말하라고 해? 그런가? 너무... 서경 씨가 말씀해 주세요. 왜 가슴팍에 써 있었죠? 준하 형이 단체 티를 맞춰가지고 깜짝 선물로 저희 진짜? 시간 유형, 이름 그리고 태어난 연도를 기재한 티셔츠를 본인한테 어울릴 것 같은 색깔로 픽을 하셔서 사이즈도 눈대중으로 맞추셔가지고 딱 맞았어. 딱 맞는 사이즈로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작으신 분도 계셨다고 하셨는데 누구? 저요. 누구요? 저는 원래 이너 좀 작게 입어가지고. 그래요? 다행입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민우 씨. 저는요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뭐 찻집에서 같이 알바생으로 네. 주문도 받고 뭐 서빙도 하고 찻집 전에도 뭐 하셨었잖아요. 목요일 금요일에. 관객 맞아드렸죠. 관객 맞이하는 거랑 뭐 1층에서. 밖에서 1층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극장 건물을 통째로 저희가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처음 공연장에 오셨을 때부터 집에 가실 때까지 뭔가 정성스럽게 맞아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관객들을 되게 관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서 좋았고 그다음에 무대가 이제 극장 형식이 아니라 어떤 되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객분들 앉혀드리고 공연을 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뭔 짓을 하든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감정을 느끼든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섬세하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희의 공연의 중요한 키워드인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공연인 것 같아요. 관객들이 멀리 있을 때는 어딘가로 숨어서 연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번 공연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하신 공연을 했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들이 미니멀한 조명 장치, 맞아. 수제 조명 장치와 기타 한 대로 혹은 입으로 맞아. 음향 효과를 모두 해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봐요. 또 조명 이야기하니까 필립스 휴램프와 뽀기 조명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필립스 주식을 사자는 얘기가 우리 그거 없었으면 저희 공연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스탠드를 다 들고 갔죠. 스탠드를 더 추가로 구매도 구매도 했고. 하고 전구도 사고 해서
하게 되었고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 휴가 먼저. 네. 그 스마트 전구예요. 핸드폰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컬러나 이제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장 스탠드에 끼워가지고 직접 저희가 그 큐를 가면서 이제 보통 극장에서는 그 콘솔이 있고 콘솔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으로 큐랩이라는 그 뭐라고 하죠?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메모리를 다 해놓고 이제 스페이스바를 타이밍에 맞게 보통 누르는데 이번에는 두 손가락으로 드라마터그님이 스마트폰을 두고 맞아, 엔잡을 하셨지. 두고. 근데 이게 큐를 저장을 해둘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밝기나 컬러는 저장을 해두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아니요 그 뭐지 이 페이드 인이랑 그런 거를 손가락으로 다 이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섬세한 작업이었답니다. 그리고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희 반짝반짝 시간 여행 할 때 반짝반짝 나왔던 조명은 실제로 온오프를 계속 하신 거예요. 진짜? 손가락으로. 몰랐다. 시간 여행 중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나잖아요. 터치가 안 돼. 땀이 나면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와. 그래서 내 핸드폰이 공연 끝나면 그렇게 냄새가. 왜 그래 진짜. 정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지에 닦아가면서. 옷에 막 이렇게 닦고 그 손끝에 나면 안 되니까 이게 손끝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만지면서 저희는 그래서 그 조명을 하나 썼고 그리고 촬영용으로 야외 촬영용으로 옛날에 저랑 석영이 여행을 다니면서 그 석영이 기타 한 대를 들고 둘이 그 노래를 연습해서 여행지를 다녔어요. 우와. 그래서 어떤 장소에 그 환경음을 수음하고 거기에 기타랑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썼던 그 조명이 있어. 촬영용 조명. 아주 작은 건데 이렇게 스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하지 이거는? 다이얼을 돌려서 켰다 끄고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민호 배우님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조작을 하면서 손으로 조절을 하면서 본인의 얼굴을 비추는 진정성이랑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은 가짜로 이제 그 조명. 근데 그게 엄청 좋았다고 맞아, 그거 많이 진짜 신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썼고 그런 조명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썼고 그리고 하나는 음악 감독님이 기타를 칠 때 옆에 있던 그 레일등 스위치 그거를 하나 해가면서 그 3가지로 80분 공연을 만들었죠. 와. 어떻게 했냐 그게 진짜. 진짜 어떻게 했지? 진짜 필립스 주식 사야겠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 끝까지 그 큐 하나를 못 맞추셨잖아요. 아니 한 마지막에 번은 정확히 5회차만 맞췄어. 5회차만. 한번 5회차. 설명해 주실래요? 민서 배우님? 그게 그 뽀기 하고 이제 앉았다 뽀기 하면 조명 2인인데 분명 이해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이번엔 믿을게 하고 그렇게 2회차, 3회차, 4회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맞춰주시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내려놨는데 또 5회차는 맞춰주셔서 맞아, 기가 맞아. 막히게 맞췄죠. 그래서 또 기대를 했거든요. 6회차를 6회차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요 6회차는 그거 맞죠. 다른 거 틀렸어. 이거 아닌가? 6회짜리는 다른 거 틀렸어. 제가 이제 맞다. 제가 이거. 스스로 제 조명을 켜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뽀기는 진짜 웃긴 게 계속 이해를 했대요. 근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틀리는 거예요. 이해했다고 말한 게 웃긴 거지. 뽀기 조명인 뽀기 그게 아니라 느린 뽀기를 거 두 번. 하고 느린 거 2번 하고 조명인이야. 조명인이다. 근데 진짜 알겠어.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다음 회차 때 뽀기 느려지기 조명인 이게 뽀기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좀 무슨 뭔지. 말인지 맞아, 하실 맞아. 것 같은데 얼어있던 것은 세계에 눈사람들이 13년 동안 냉동실에서 이제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이게 얼음이 어는 소리를 뽀기라고 이제 표현해 주셨거든요. 뽀기 약간 그런 얼음 어는 소리 아시죠? 눈 어는 소리까지 입으로 했고 또 그 공간 사용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조명은 어찌어찌해서 저희가 진짜 거의 3일 밤을 샜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랑 다 구성원들이 같이.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냈던 것 같고 그 저희 공연 전주에 서경 감독님 공연이 있었어요, 따로. 근데 그때 막 대본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공연 전주에. 네, 그때까지 근데 음악이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출로서는 악기를 하나 더 쓰셔라. 악기를 하나 쓰면 분위기를 바꾸는 것, 그리고 3개의 에피소드를 다 다르게 좀 적용을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멜로디언을 써보는 건 어떠세요? 피리를 써보는 건 어떠세요? 하면서 계속 제안을 했는데 대쪽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 한 대로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했는데 곡을 해내시더라고요. 그니까 대단하십니다. 너무 박수. 좋았어 노래. 듣기에 괜찮았나요? 너무 네. 최고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음악을 기다린 관객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 테마가 좋아서 그 맞아. 장면을 기다렸다고 한 관객도 있었어요. 맞아. 그 음악 테마를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기타를 가져왔거든요. 그 저희가 음향도 따로 이제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다 배우의 입으로, 그리고 음악 감독의 입으로, 그리고 기타 한 대로 그 모든 현장을 채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일단 저희가 시간 여행을 실제로 하는 소리가 필요했거든요. 설마래. 그래서 정민우 배우님이 오케이. 너 그 마이크 찢어진다. 멀리서 해야 된다. 느낌 있게. 몸으로 온 몸으로 그 시간 여행 장면의 소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시간 여행을 할 때는요. 이제 제가 날아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막 어디에서 막 순간 이동이 되고 뭔가 이런 느낌을 살리려고 소리를 제가 이제 수민 누나의 어떤 아이디어와 함께 더불어서 연습을 좀 했는데요. 공연 때 이제 무대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제가 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소리였죠?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소리가? 처음에요? 네. 약간 뒤에서 하세요? 처음에는 왑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와! 우와! 이렇게 했었어요. 그 맛이 없었구나. 네. 근데 이랬는데 지금 뭐 보여드려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대사 서서 혹시- 해야 될 것 같아, 민우. 오케이. 와 불황전한 납시오. 막 이런 것도 있고. 와 뭐 이런 소리. 대박. 이런 것들. 대박이다 진짜. 항상 이제 이걸 할 때 그냥 소리만 하려고 하니까 처음엔 잘 안 됐었는데 제가 진짜 그 떨어지고 있거나 어디 막 빨려 들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공연할 때는 진짜 그 어떤 그 장면의 어떤 행동과 제스처를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시간 여행을 했어. 맞아.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저랑 준하 형이랑 봤잖아요. 진짜로 진짜 와우! 이쪽으로 떨어졌다가 막 몸으로 막 움직임을 하면서 실제로. 맞아요. 눈앞에 있는데도 신기해요. 맞아.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아니, 맨날 제가 이제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사나 형이랑 준하 형이랑 막 와 진짜 이러면서 맨날 웃으면서 와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왜냐면 공연마다 약간 달라지거든요. 맞아. 근데 가끔씩 진짜 신기한 소리 날 때가 있어요. 맞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공연 출입구 중에 한 군데를 문을 닫고 정민호 배우님이 뒤에서 이 소리를 내서 실제로 뭔가 진짜 알 수 없지만 저 밖에서. 저 밖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소리. 근데 어땠어요? 극장 안에서 객석에서 너무 듣기는? 좋았죠. 잘 들렸어요. 와, 진짜 잘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명이다가 나중에 시간 여행을 하니까 주상전화 이런 내용도 포함되고 맞아. 그 실제로 입을 이렇게 그 아바바바바바 이렇게 할 때처럼 써가지고 손과 입으로 요 음향을 만들어낸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어떤 느리에 소리를 했다면 이들이 시간 여행을 떠날 때의 효과음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주 전환할 반응이 때. 좋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네. 큐 아시죠? 마지막 대사 해준다요? 네. 13년 전 설 연휴 마지막 날 밤 삐빅
시간 여행 중입니다. 저 마지막에 딱 뜯는 것 때문에 이제 그 타임머신을 누르는 소리도 음악 감독님이 삐빅 하고 입으로 내주시고 입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그 뭐라고 하죠? 이 트램프 전기 레일든 레일 등의 스위치를 끄고 기타를 치면서 시간 여행 중입니다. 시간 여행 중입니다. 그 중간에는 오늘 공연은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게 정박을 타면 재미없다. 그래서 약간 레이백을 해야 된다. 레이백이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시간 여행 중입니다. 시간 여행 중입니다. 시간 여행 중입니다. 시간 여행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 그래서 시간 여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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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 저렇게 끝나고 이제 다음 장면 시작할 때 입장을 하는데 관객들이 웃고 있는 거야 이미. 엄청 울었어요. 시간 여행 중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웃고 있을 때 들어가니까 마음이 또 맞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 조명도 음향도 없는 공간에서 맞아. 저렇게 시간 여행을 하게 될지. 이게 왜냐면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제가 음악하는 애가 막 뭐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듣고 보니까 시간 여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맞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 가지 에피소드에 대한 테마가 다 달랐어요. 맞아. 하나씩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 여행자가 나오는 테마를 한번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기타만요? 네, 기타만. 와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타만 듣는 건 우리도 다 처음이니까. 시간 여행. 매주 목요일 이렇게 시작됐죠. 사람들은 시간 여행자의 집에 모였다. 와 진짜 갑자기 긴장감이 확. 어떤 일이 진짜 벌어질 대박. 것 같은. 그리고 또 냉동실 그 눈사람 장면의 테마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 눈사람들. 생각나는 대사 있어요, 윤서? 계속 여기서. 너 추웠겠다 계속 나 때문에. 너 때문 아니야. 이제 너 안 미워해. 사랑하게 됐어? 그건 모르겠고 근데 밉지는 않은? 행복해? 그건 아닌데 외롭지는 않은. 돌아가자 집으로. 2025년 나의 집. 시간 여행 시간 여행 중입니다. 이런 장면이 또 있었죠. 진짜 대단하다 음악의 힘이. 그리고 그 우리 9명의 시간 여행기를 다룰 때는 인물마다의 맞아. 테마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테마가 좀 딱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 거랑 들어볼까요? 윤서옥 씨 그 장면 기억나요? 발 맞춰 걷기. 거기 한번 해볼까요? 대사 혹시 기억나는 만큼만. 공연하면서 음악 실수 있었나요? 많았죠. 그래요? 조율이 한번 풀렸잖아요. 아 맞다. 맞아. 그래서 막상 중간에 조율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그런데도 맞춰지지 않았어. 맞아. 그날 줄을 새로 갈아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되셨나봐요. 한번 가볼까요? 오늘 공연 연습의 목표는 같은 속도로 발 맞춰 걷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모두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빨랐고
누군가는 나를 기다려주다가 나와 어긋나기도 합니다. 엄마? 뭐야? 그래. 우리는 함께 숨을 쉬어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신호에 맞춰서 걸어보기도 했지만 저 오른발부터 오케이. 시작. 한 번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에이, 발 맞춰 걷기 실패.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여기까지. 너무 좋네요. 무대 있던 그 앨범 순간이 내주시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난다. 너무 앨범 재밌었어요, 앨범 진짜. 좀 내주세요. 사운드 트랙. 돈 주세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죄송합니다. 저는 사나 오빠 테마. 그거 진짜 좋아해요. 테마. 한 번 더 가볼까요? 환기가 확실히 되는 테마. 맞아요. 너무 좋아. 그거랑 윤영이 테마의 대조가 놀라웠습니다. 가볼까? 평소에 나는 시간에 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인간은 그것을 거스를 수 없으며 우리 모두 같은 시간 위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세탁기를 돌려놓고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치고 국에 불을 올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뉴스를 본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었고 대사 까먹으셨나요? 아니요 더 하기에 약간 민망스러워가지고 좋아요. 그 준하 테마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 테마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래요? 네. 어디 하실래요? 저 제 테마가 있는지 몰랐어요. 2개인데요, 심지어. 그래요? 저는 특별한 수민의 테마. 테마가 있는 줄 알았고 제 테마가 없는 줄 알았어요. 준하 테마도 있고 준하가 아하. 수민이 얘기할 때 따로 있어요. 아하. 그게 어디에 나와요? 수민이 얘기할 때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그게 어디죠? 나는 지금 너의 시간을 살아보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챌린지다, 대사를 챌린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공연을 해서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의 시간을 살아보는 중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을 간식, 평소라면 거절했을 부탁,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점점 길어지는 통화. 1시간, 2시간, 3시간. 연습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는 늘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네가 힘들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멍을 때릴 틈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연습을 하는 도중에도 피곤한 표정을 숨기려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너무 들으니까. 너무 좋다. 엄청 선명하게 이거 기억난다. 라디오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이왕 이렇게 세 분까지 했으니까 민호의 테마도 한번. 너무 좋죠. 저요? 어디로 갈 거예요? 4로 갈 거예요? 6으로 갈 거예요? 이번에 음악을 하면서 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숨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숨소리, 바람소리로 분위기를 만드는데 좀 집중했던 것 같은데 연출로서는. 맞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민호의 감정이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바람소리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 여행? 좋아, 가보자. 뭐 어디로 가볼까? 의욕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얼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파이프가 터져서 건물 외벽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집에서 버텨봤습니다. 영하 14도. 시간 여행은 개뿔.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시계가 보였습니다. 해야 할 일은 쌓여만 가는데 시간은 정면에서 나를 향해 무겁게 밀려오고 있었고 맞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진짜 좋네요. 바람 소리 같다. 점점 더 느는 거 아니야? 이빨 사이가 점점. 진짜 처음에는 숨소리나 바람소리를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은데 점점 그 비둘기 소리가 제일 쉬웠어요.
사나 할 때? 내가 한번 해줄게. 그 윤영의 테마죠? 윤영의 테마. 말 나온 김에 윤영의 테마도 한데. 제가 윤영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여유롭게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순간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작은 새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집중하다가 이내 그 새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관찰했습니다. 이게 새 시리즈가 있었어요. 맞아. 다른 새도 있었잖아. 까마귀도 있었고. 다른 것도 있었어요. 다른 거. 맞아. 너무 재밌네요.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항상 석영과 올해 합을 맞춰오면서 아쉬웠던 점이 연극의 음악들이 다시 공연이 되지 않으면 듣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전에 공연했을 때는 사운드 클라우드에 그 연극 음악만 계속 아카이빙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거 좋다. 네, 근데 오늘 이 새알심 녹음에 이런 것들이 좀 아카이빙 되고 다시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박제가 됐네요. 사운드 클라우드가 유료화됐습니다. 어머. 그래? 맞아요. 올리는 것도? 진짜? 어느 정도 용량을 넘어서면 대박, 몰랐어. 그렇구나. 저희는 클래식 기타 한 대, 그리고 배우들의 목소리와 음악 감독의 목소리로 공간을 가득 채우고, 또 드라마터그님의 손가락으로 조명을 그래서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어떤 그런 일루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습니다. 테마를 들려드린다는 그 목적으로 사실은 장면 여러 개를 했네요. 네. 그러네요. 네, 공연을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공연을 약간 맛보기로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서 좋네요. 아무래도 그 민우 배우님이랑 석영 감독님이 항상 저랑 작업하고 나면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극한 직업이라고. 김수민의 이 뭔가 음향이나 뭐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들이 직접 내거나 음악 감독이 내거나,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의 미소라는 공연을 할 때는 저희 드라마터그님이 또 악사로까지 맞아 그때 진짜 악사했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해서 하기도 했고, 맞네. 아무래도 창작 집단 새알의 정체성이 처음에는 사실 좀 우리는 대체 뭘까? 우리는 대체 정말 이상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고 이미 우리가 잘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음악까지 현장성을 살려서 연주하거나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게 창작 집단 새알의 연극의 좀 주된 특징이고 정체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이어져서 또 이렇게 팟캐스트까지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어프 라운지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공연을 했다. 그 경험에 대해서 들려드리는 과정 중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어떤 장면을 했고, 어떻게 그 공간에서 관객들을 맞이했고, 어떻게 아주 미니멀한 방식으로 일루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이렇게 새알의 정체성은 이런 방향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권용찬 배우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권용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용찬 배우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팟캐스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용찬 씨, 네. 걱정 마세요. 우리 지금까지 질문 1개 했습니다. 그러네. 다행이군요. 자, 그러면 딱 탄력을 받아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니까 이 공연을 만들어가고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은 참 좋았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우리 왜 공연 장면 안에서도 우리가 연습 중에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그런 것도 실제로 장면으로 삽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연습 과정 중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되게 저는 기억 남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들을 좀 청취자 여러분께 공유를 좀 해드릴까 봐요. 용찬 씨, 네, 이거 너무 재밌었다. 이거 너무 재밌었다. 연습 과정 중에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연습도 연습인데 전시 준비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 제가 그때 사실 공연 준비를 2개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끝내고 저녁에 오면 체력적인 부담이 꽤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전시 작업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했어가지고 남들은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와서 뭔가 막 직접 움직이기 전에 뭔가를 만들고 네네. 이렇게 전시 준비를 했던. 얘기하고. 네. 그게 저희가 만들었던 타임머신을 실제로 2층에 전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각자 타임머신의 재료가 될 것들을 2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챙겨와가지고 그 안에 다 담긴 사연을 또 공유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타임머신을 만드는데 너무 재밌었죠. 맞아요. 사실 그리고- 그 타임머신을 아무도 열어보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뭔가 우리 너무 근사하게 꾸며놨나?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열어보셔도 되는데 맞아. 라는 걸 붙여놨어야 되나. 맞아. 설명을 조작해 보세요. 또 뭐 우리 시간표, 하루 일과표 같은 것도 맞아요. 같이 만들고 뭐 시간 타임 월드 지도 막 이런 것도 그려보고. 맞아요. 그때 이제 MBTI My Beautiful Time Information 맞아요. 그거 진짜 많은 이야기가. 그 개발에 양준하 배우님이 정말 큰 그러니까. 공을 너무 세우셨죠. 재밌었어요. 과학자가 비과학적이지만 과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되게 재밌네. 옛날 꿈이 과학자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막 하루는 저랑 홍석영 씨랑 이산아 씨 셋이 모여서 타임머신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물건을 넣으면 그 사람이 시간으로 갈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그 대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대사요? 아니요. 아니요, 어디요? 그 이과. 그럼 용찬 씨부터 해주셔야겠네요. 그거를요? 우리 중에 이과 있어요부터. 해볼까요? 중얼중얼부터. 네, 저희 장면 중에 중얼중얼부터? 장면 중에 또 한 부분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중얼중얼. 하겠습니다. 자, 액션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은 말이지 빛보다 빠르게 달릴 때 가능한 아니면 중력이 압축된 공간에서 내가 실제로 살아내고 나오면 그러면 알지 시간여행을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혹시 우리 중에 이과 있어요? 기계공학과나 물리학과? 아니요. 연기과, 연출과, 연극학과, 음향 디자인학과. 연극을 잘 만들죠. 반응이 좋았어요. 이 장면도. 맞아요. 저희의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타임머신이랑 이 메커니즘 그리고 어떻게 이 타임머신을 뭐 사용법에 대해서 버튼 조작 방법 이런 걸 막 한참 얘기하다가 현타가 온다. 사나 씨가 그러셨나요? 네. 되지도 않는 걸 이렇게 진지하게 내 모든 에너지를 써서 연, 월, 일시, 분초라고 말하는 사람 답네요. 맞아요. 그게 사나 씨의 대사였죠. 어떻게 시간을 감각하는지. 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전시를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공연을 만드는 일부분이었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게 다 담겨 있었죠. 그런 부분에 영감을 받아서 썼죠. 연극을 잘 만들죠.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 대사가 들어가서 저희 타임머신 프로젝트가 비과학적이어도 뭔가 까방권을 획득한 느낌이에요. 관객분들이 야 이건 과학적이지 않잖아라고 할 수 없는 어차피 저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닌 거. 그렇죠. 윤서 씨는 기억에 남는 저는 시간 여행을 해보는 그 과정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누군가는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다이어리를 쓴다든지 플레이리스트를 듣는다든지 뭔가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염탐을 했거든요. 의문스럽게. 근데 누군가의 시간을
이게 시간 여행지가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여행하면서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게 되고, 그런 과정이 배우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 최윤서로서도 많이 얻고 배울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서로의 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사실 우리가 만든 공연의 가장 주된 골자인데 그걸 직접 겪었던 그 과정 자체가 인간으로서 네. 배우이고 창작자 이전의 인간으로서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 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걸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겠지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누군가를 뭔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고, 실제로 우리의 그 시간 여행 중에 저는 석영과 바닷가로 여행을 떠난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석영의 시간 여행지는 보통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때 다이어리를 쓴다고 이야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석영도 그 여행에 대한 다이어리를 썼는데 옆에서 볼 때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무슨 사진 있어? 이 막국수 사진 있어? 사진 좀 보내줘. 그래서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좀 보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민우 씨. 저는요. 저는요. 연습 과정 말고 용찬이의 그 시간 여행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공연 안에서 네. 깨닫고 발견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용찬이가 대박이다라고 막 엄청 좋아하면서 그 찾아서 네, 이거였어.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냥 공연 중에 그게 제일 웃겼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 하고 백스테이지 가면은 그 얘기를 하고 한참 뒤에 나가잖아요. 퇴장을 하잖아요. 그쵸. 퇴장을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웃다가 다시 다음 장면 준비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음소거 공중공중 네, 말씀하시는 음소거 공중공중.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가로가 되게 긴 무대여가지고 이 관객들을 다 커버를 하자 해서 용찬아 공중공중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랬거든요. 용찬 씨 키가 어떻게 되시죠? 187입니다. 와 진짜 커. 근데 진짜 팔다리도 길고 하니까 맞아. 근데 제가 그렇게 공중공중 뛰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공중공중 뛰기요? 전문이죠? 맞아, 정말 맞아. 공중공중 뛰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살았죠. 맞아. 말 세 걸음 그대로 만에.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장이 좀 낮았는데 머리가 닿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기까지 했어요. 준하 씨. 네. 준하 씨는 우리 공연 안에서 수민 씨의 시간으로 굉장히 농도 짙은 여행을 갔다 오셨다고 저는 느꼈는데 맞아요. 공연 중에 왜 너와 나는 알게 된 지 8년 함께 만든 공연은 6편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6편보다 더 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몇 편이나 되죠, 진짜? 아 이게 그 학교 수업 중에 창작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 10분 내진 30분짜리 극을 만드는 수업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한 것까지 따지면 그거 다 같이 했어요. 그러면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랬던 수민과 네. 이번 공연을 하고 시간 여행을 수민의 시간으로 떠나면서 네. 관계가 어떻게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뭔가 알 수 없는 벽이 있었죠 항상. 왜냐하면 저 역시도 뭔가 타인과 관계 맺는 것 혹은 타인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떤 관계의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맡기는 편인데 수민이도 역시 그런 편이라서 맞아요. 둘 다 서로 좀 배려를 하면서 너가 정말 내가 편하고 좋다면 내 시간에 들어오겠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다 보니까 밀당의 기간이 8년이나 된 거. 그래서 뭔가 들어왔는데
뭔가 서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 계속해서 거리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일 얘기를 많이 하고 다 같이 있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했었는데 뭔가 서로의 속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둘이 시간을 보내든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단둘이 이번에는 시간을 보낸 적은 없지만 서로의 속 얘기를 조금 더 힘든 얘기라든지 좋은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관계가. 더욱 벽 없이 가까워졌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이고 네. 더 허물지 않으면 언제 쌓일지 몰라서 계속해서 열심히 허물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양준하 배우가 저를 여행한 시간 여행기가 6편에 달하고 가장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애정이 아닐까. 많이 편해지고 저도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분에게 다 의미가 아주 깊은 시간이었네요. 서경 씨, 방심하지 마십시오. 연습실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까, 당신은? 저는 세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와우. 좋아요. 달무어. 아 진짜. 이거를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지. 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전시 작업에 이제 힘을 좀 온전히 쏟아보려고 저희 큰 집으로 이사해서 저희 차와 준하 형 차에 사람들을 다 싣고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전시 작업을 해보자. 근데 민우가 샴페인을 좋은 걸 2개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 이것만 먹고 하자 했는데 갑자기 준하 형이 달무어라는 아주 좋은 술을 가져오셔가지고 그거를 1잔 2잔 하다 보니까 전시 작업은 불가능하게 됐죠. 소경 씨, 1잔 2잔이 아니라 혼자 반병을 드셨잖아요. 너무 맛있었나 봐요. 알모 갖고 와. 근데 진짜 맛있긴 하더라. 진짜 맞아, 맛있었어. 그 위스키인데 목이 아프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맞아, 넘어가는데 그런 그게 가장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던 즐거웠습니다. 집에서 계속 그 이후에 달무어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랬다. 다음 생일 선물 그걸 사줘야 돼. 진짜. 나중에 준하 형네 놀러 갈 때는 내가 좋은 술 사가야지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대접하세요. 네,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민과 윤영은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연습실에서 즐거운 순간이 있나요? 저는 뭐 터근님과의 작업은 언제나 즐겁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신 건가요? 연습실에서 뭐 즐거웠던 순간도 각자의 어떤 즐거웠던 기억.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알았어요. 윤영 씨, 봐. 네. 그거 있잖아요. 공연 끝나고 다 재밌다고 해서 막 저희끼리 야 재밌나 보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영 씨가 와가지고 야 공연이 재밌대. 왜 재밌다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아니 이게 재밌나?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건 뭐예요? 그게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걸 온전히 좀 보고 이게 어떤 감각으로 다가오는지 어떻게 장면들이 이어지는지를 직접 보지 못해서 계속 좀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반응들이 계속 오니까 극찬이 막 있었으니까 이게 맞나? 하고 스스로 의심했던 과정을 너무 제가 여러분이 편해가지고 다 토로를 재밌다. 너무 다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다 토로를 해버렸어요. 그 관객분들 중에 그 얘기도 있었어요. 대본을 직접 받아서 다시 글로 읽어보고 싶다. 맞아. 그러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 공연 준비하면서 전주에 평내호평으로 많이 터근님이 퇴근하셨고 저희 집에서 계속 밤을 새면서 작업했던 것 같고 날밤을 새셨군요. 서로 계속 깨워주고 뭐 하고 하면서 했고 이 공동 상상 작업이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대본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 연습을 통해서라든지 뭐 리허설을 해보는 걸 통해서 연출과 근데 터그의 작업이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이 작품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가닿겠구나라는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보고 관객분들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계속 어떤 부분이 좋았을까, 또 우리가 너무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할 순 없으니까 계속 생각해보는 시간들. 네, 근데 그게 너무 속마음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거 비단 저만 그랬던 건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대본을 좀 늦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연출도 이 대본을 가지고 연출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배우분들도 이걸 일단 저는 대본을 다 만들고 나면 어느 정도 제가 이걸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좀 한숨 돌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배우분들은 이걸 다 외우고 연기를 하고 장면을 만들고 해야 하다 보니까 더 부담감이 크셨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고요. 음악 감독님도 정말 9명이 다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막판에는. 정말. 그래서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윤영 씨.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게 너무 부끄럽고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집에 퇴근해가지고 오면 수민이랑 윤영이랑 통화하면서 계속 새벽까지 맨날 대본 작업하고 난 자고. 아이고. 저희 그 달모어 네. 사건 때도 네. 제가 취해가지고 못 씻고 자지 않았습니까? 전시 작업은 네. 개뿔. 1시쯤에 제가 먼저 잠들어서 네. 못 씻어가지고 씻으려고 깼는데 아침에 네. 7시 반이었거든요. 네.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대본 맞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본 이야기하고 있었지. 그때 네, 뭐 그 저랑 윤영 언니는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 우리가 2달 반 정도 되는 연습 기간 동안 쌓아온 많은 얘기들을 더 촘촘하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짜임새 있고 더 구성이 치밀하게 더 편집하고 더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네요. 더가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네, 맞아, 그걸 해내고 싶어서 이제 아직 공연이 끝났다고 해서 대본을 이제 완전히 놓지 않고 계속 이걸 가지고 더 수정해서 어떻게 제공을 해야만 하겠네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 공연이 끝날 때마다 합을 맞춘 지도 좀 시간이 지났는데 매번 이제 아쉬움이 남고 그걸 가지고 또 다음 공연으로 나아갈 힘을 만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쉬움이나 어떤 그 객관적인 평가가 큰 동력이 되는 팀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어주셨는데 다음 질문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에너지 삼을 수 있을 만한 아쉬웠던 지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봐요. 나는 끝나고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 일단 저 먼저 말해보자면 제가 생애 처음으로 무대에서 완전한 화이트아웃이 와가지고 무대에서 대사를 복귀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공포스럽더라고. 그 순간에 의자에다 제가 발을 딱 올리는 씬인데 발을 딱 올리고 입에 붙었어. 거기는 발 올리고 하는 대사는 뱉었는데 이게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걸 내가 사실은 그래서 전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하필 그때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니까 영상을 또 찍으셨다면서요. 전 그거 평생 안 볼 겁니다. 안 볼 건데 윤서 씨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윤서 씨가 잘 따라하지 않나요? 이렇게 딱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연 연습을 가가지고 장난이었습니다. 이제 대사를 정말 잘 외우기로 유명한 맞아. 배우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잘 많이. 정확하게 많이 맞아. 외우는 배우님이신데 이번에 진짜 저도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아찔했어. 그 이제 앞에 뒤에 대사가 생각이 안 날 때 앞대사와 연결된 그 라인이 있다 보니까 앞대사를 다시 말하면서 뒷대사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습하면서. 맞아. 근데 그 공연 때 그러니까 앞대사를 분명히 한 한 번- 대사를 또 반복하고 있어. 거의 생존 본능이었어. 그래서 앞대사를 어. 나는 평소에 연습실에 30분 일찍 도착합니다. 평소에 연습실에 30분 일찍 도착합니다. 이렇게 무대에서 중얼거렸어. 와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또 난 아쉬운 것이 있다. 저 아쉬운 거 네. 달무어를 너무 빨리 마신 거. 아 예상했는데 어, 이번에 내가 그 말 왜 안 하나? 장난이고요. 장난이고 저는 저희 밤샐 때 약간 놔버린 거. 그게 진짜 아쉬워요. 왜냐면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체력 다 회복되는데. 극장에서. 극장에서. 아, 극장주에. 극장주에 밤 한 2-3번 샜잖아요. 그때 좀 놔버렸거든요. 한 2시 지나고. 한 4-5시까지 했잖아요. 그 3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볼 걸. 조금 더 해볼 걸.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때의 집중력과 밀도였다면 뭔가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그럴 수 있겠다. 실제로 막 공연 직전에 무대 방향도 돌리고 다시 하고. 그게 대박이었어. 야, 어떻게 했냐?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근데 모두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두가 약간 어떤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변태적인 감각으로 변태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집착을 집요함. 사용해서 집요함. 광기. 그래서 관객에게 더 가닿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막 이미 셋업을 다 해놓은 극장에 맞아. 방향을 틀어가면서 장면도 실제로 하고 각자 여러 자리에서 막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또 최종으로는 또 90도 더 돌아가. 맞아. 180도 돌아갔죠. 결국 180도 돌렸는데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돌아보고 나서. 맞아.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변태적인 집착이 제일 센 사람이 연출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맞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충분히 부분이 그럴 수 있는 맞아. 상황인데 맞아. 또 있을까? 근데 그때 연출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네네. 진짜 이거 맞거든? 저것도 맞고 너 말도 맞고 다 맞거든?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내 동물적 감각으로 그냥 여기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내 머리와 몸이 말하고 있어. 미안해. 이렇게 갈게. 자, 셋업 하자. 이렇게 돼서 한 거예요. 셋업을 새벽 3시 3시도 아니었어. 4시 반. 그래서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맞아. 끝나고 나니까. 맞았어. 아니 시작 이거였어. 첫 공 하자마자 알았어요. 맞아. 뭔 느낌인지 바로 알았어요. 맞아. 근데 그때 했던 얘기들이 다 유효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로가 되게 긴 무대인데 그거를 가로를 처음에 길게 쓰고 있었는데 그때 배우들이 불편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로를 쓰는 게 아니라 세로로 깊이를 많이 쓰는 걸로 90도 돌려보자 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멀어지고 이야기가 관객에게 가까이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사실 그 무대가 훨씬 배우님들에게는 편하고 익숙한 무대는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만 했던 건 아니고 죄송한데 동물적 감각이 이쪽에 왔다. 그런 가로를 쓰는 게 맞는데 제가 배우님들께 드릴 수 있는 조금 더 좋고 편한 제안은 출입구를 2개를 쓸 수 있게 90도를 더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고려를 하고 근데 그 집요함이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해서 가능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정신이 혼미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 셋업할 때보다 한 반은 시간이 덜 걸렸어. 맞아. 심지어 저는 그때 없었잖아요. 맞아. 아 그게 또 아쉽네. 다음날 와보니까 무대가 180도 돌아가 있고 집이 내가 멀어가지고 몸이 안 좋았어서 먼저 가버렸는데. 네, 그것도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 부대 방향 결정되자마자 그냥 그 이후로는 고민이 1초도 없었어요. 맞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관객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런 단어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관객이 그 객자가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연을 보러 가면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은 없고 지인이 있으면 인사하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공연을 하면서는 우리가 이 어떤 관객, 손님을 초대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가깝게 좀 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때 좋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집에 막 수육 몇 킬로씩 해가지고 사람들 이제 불러서 막 먹고 이런 것들. 돼지 한 마리 작게 평내평 오세요. 좋아요. 더 나누고 싶은 아쉬움이 있나요? 저 있습니다. 네. 제가요? 저희가 뒤풀이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한 이틀간 후회를 했어요. 왜요? 왜 했냐면 제가 그때 기분이 안 좋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틀이 지나고. 안 좋았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용찬이가 한 말이 힌트가 됐었는데 그때 너무 아쉬워요 하면서 택시를 탔거든요. 용찬이가. 근데 제가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쉽다는 말이. 그래서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쉽다고 말하면 내가 이게 끝났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구나. 이 시간이 이미 종료가 됐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쫑파티 때 계속 그랬나 봐요. 뭔가 좀 틱틱대고 나는 최악이었어. 난 힘들었어.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쫑파티 때 약간 좀 틱틱댔거든요. 배우로서 나는 이번에 창작자로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배우로서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결과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거기에서 기인된 거였다. 너무 아쉬워서 이게 끝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는데 그걸 못한 게 아쉽고요. 아쉽습니다. 참 낭만이 있으세요. 이게 뭔가 틱틱댄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그냥 정말 그렇게 느꼈구나. 나도 진심인 줄 알았어. 받아들였었는데. 근데 그것도 진심이긴 했거든요. 뭔가 제 개인적으로 배우가 지녀야 되는 가치, 굉장히 상반된 모순된 두 가지 가치가 있고 그 두 개를 다 갖고 싶은데 이번 공연에서는 제 직전의 공연들과 다르게 어떤 배우의 즐거움, 본능을 잘 잡았다면 뭔가 배우가 완성되고 뭔가 무대에서 평소와 다른 비일상적인 기운을 내는 그런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 건 맞아서 그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저번 팟캐스트 때도 얘기했었는데 항상 저는 공연할 때 제가 사랑을 준다고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한테 또 행복이기도 하고 한데 이번 공연에서는 정말로 이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너무 명백하게 그걸 느꼈어서 뒤풀이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끝났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 못해가지고요. 듣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쉬운 걸 하나 얘기하자면요. 아까 잠깐 타고님이랑 얘기했듯이 대본을 충분히 조금 더 촘촘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타임머신 시즌 2. 와우. 오피셜인가요? 그럼요. 오피셜 그냥 제가 말해버린 되는 거예요. 원래. 대박, 무한 대박. 수민교. 대박. 평소에 나는 그래서 저희가 이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시간여행은 참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서로의 시간을 여행하는 것도 시간여행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호기심과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극장이라는 공간은 시간성이 되게 재미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로서 아쉬움이 남는다면 극장과 연극의 시간성을 조금 더 활용하지 못했던 점,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레벨업하고 연구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깔끔하다. 환상의 호흡.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아쉬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까 연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아쉬운 마음들을 가지고 다음 작업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으로 삼아서 다음 작업으로 돌아올 건데요. 마치기 전에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았죠. 너무 이번 많죠. 공연 특히나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분들을 좀 언급을 한번 하고 스페셜 땡스 투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봐요. 네. 일단 먼저 이너프 라운지 사장님들. 네,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너무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고 맞아. 모든 의자도 걸다 직접 위임하고. 옮겨주셨어요. 맞아. 그리고 또 저희가 첫 그 기획 제작한 공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해주셨고 계속 이제 문자로 연락 주시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이제 셋업할 때 따뜻한 물, 커피 항상 가져다 물, 주시고 이런 것들 주시죠. 가져다 주시고 마음 엄청 써주시고 네. 사실 공간 대관 내가 만약 빌려주는 입장이라면 그러기 진짜 쉽지 않을 것 쉽지 같거든요. 않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또 관객분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연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 먼 길이고 우리가 그 공연을 많이 하는 해와 한참 벗어난 맞아. 먼 동네에서 광흥창이라는 정말 동네. 광흥창 그것만을 위해서 와야 하는 동네였고 그리고 또 마음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보고 나서 어떤 반응도 아끼지 않고 마구마구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의도했다고 말하니까 좀 웃겨지는 것 같긴 한데 2층에 와서 먼저 따뜻하게 그 공간과 분위기를 즐겨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하셨던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기 모찌 아, 직접 너무 만들어서 맛있었어요. 극장으로 가져다 주신 이제 어머님. 저희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사식들 네. 최고. 우리 또 형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기 라윤 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준명짱 최고. 짱님.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맥주 후원해주신 우리 수민 부모님. 와우. 저희 부모님도 그리고 소정의 부모님. 또 후원금을 지원해주신 엄태호 선배님.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공연 보고 나서 너무 좋다고 또 금일봉을 저희 댓글도 달아주셨던데 네. 오늘 게시물에 새알. 아 맞아. 또 장효은 선배님도 우리 네. 극장주에 또 저기 음료도 해주시고 또 저희 서경이 마지막 날 그 철거 공연 이제 극장 정리를 또 계속 남아서 같이 도와주셨어요. 박다인 선배랑 배우님과 네. 그 다음에 배우님. 서경이 누님도 맞아. 네. 저희 통 크게 지하철 사실 책임했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놓친 분들이 있을까봐 좀 마음이 무섭기도 한데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공연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KEON320님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공연 기대할게요. 실제로 공연 보러 오셨고 네. 맞아요. 이제 새할 거면 보러 다니시겠다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마밍님의 댓글인데요. 연습이 한창이겠네요. 새알이 드디어 깨고 나왔나요? 듣는 내내 너무 기대가 되는 공연이에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만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도 보러 오셨죠? 네. 아 보러 오셨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빠르게. 저는 첫날 공연을 봤는데 아주 재미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설정인데 공감이라는 주제가 느껴졌어요. 다양한 캐릭터의 이야기가 전환되는데 연결이 아주 매끄럽고 경쾌했고요. 무엇보다 아주 잘 맞아 들어가는 배우들의 호흡에서 정말로 함께 만들어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함께 만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잘 마친 뒤에 구성원 각자가 이 공연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모두가 모이지 못해서 참 아쉽네요. 여기 주원 작가님도 맞아요. 그리고 용찬이도 더 일찍 함께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공연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회포를 푸는 합평의 자리를 또 마련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었습니다. 오늘 이 회차를 녹음하면서 새삼스럽게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시는 관객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알과 친구들은 앞으로도 관객분들과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도록 창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날이 좀 풀리고 벌써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완연히 봄이 온 것 같은데요. 짧게 지나갈 이 기분 좋은 날씨를 한껏 누리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윤서, 용찬, 민우, 서경, 수민, 준아, 윤영, 사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